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학식 먹는다고 지금 인하대를 갔는데요. 실제로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저렇게 나오더만요. 실제로 저 탭을 갖고요. 충격, 펜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젊은 학생들답습니다. 이렇게 펜말 종이로 안 만들고 저렇게 태블릿에다가. 인하대 멋있네. 인하대는 혐오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 건너편에 있는 게 저거예요. 하버드 졸업 18년 전, 정치 경력 13년, 대표 업적 갈라치기. 열심히 하버드는 팔아먹고 있죠. 예. 근데 더 골때린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과. 이준석에 대학생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학식만 먹으러 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 팩트 체크 하나만 볼까요? 근데 저 학식은 왜 먹고 다니는 네. 거야?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게 한가 보네. 이벤트인 것 같아요. 선거 비용으로 돈 아끼려고. 아니 본인은 제가 봤을 땐 요새 이준석 후보가 체중 감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본인들 개혁신당에 개혁. 위고비 열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위고비만 하고 다닌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고액이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네. 뭐 그게 뭐 7, 80만 원 정도, 8, 맞아요. 90만 원 그 한다고 정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돈 아껴서 밥 먹고 다니지. 왜 쫄쫄 굶고 다니면서 그거는 다이어트 맞네. 하느냐고 맞네. 한 달에 8, 90만 원씩 쓰면서 학식으로 쇼를 합니까? 맞아, 쇼예요 저거. 그거 뭐 써서 물론 돈이 제가 안 나고. 확정적이진 않지만 본인이 대선 토론회 때 나 위고비 맞는다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가는 게 밝혀라. 좋죠. 네. 그 학식은 물어보고 싶어. 동덕여대는 갔나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좀 자, 갔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 엄마는 모르고 우리끼리 많은 이야기는 잠깐 삼가해 주세요. 저 뭔 말인가 하실 필요가 있어.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풍력 발전은 중국을 위한 것이다. 이준석이 저런 식으로 또 중국과 한국을 갈라치게 하는데 사실 밑에 한번 읽어봐요. 팩트 체크. 풍력 터빈 국내 업체 점유율 28%에 불과. 풍력은 중국을 위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 65개 풍력 발전 사업 중 중국산 터빈 사용 계획은 단 2개, 유럽산은 41개, 한국산 20개, 중국산 2개, 미국산 1개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 선동하는 거예요. 쟤는 이제 협중해가지고 중국 한국 갈라치기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준석이 싫어. 굉장히 비열한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이 되려면 균형 감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의 메카가 중국으로 간 건 맞지만 대한민국도 조선업, 조선 프로펠러 기술이 풍력 발전 프로펠러 기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조선업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 정부에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그 산업이 발전을 하죠. 그 투자를 안 하면 중국도 엄청 돈을 쏟아부어서 그 산업을 맞아요. 만든 거예요. 근데 산업의 기본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니까 좀 한심스럽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그럼 대놓고 지금 거짓말.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모든 사장님들을 다 협중으로 모는, 그러니까 친중으로 모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젊은 윤석열이라고 해도 돼요.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자라고 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본인은 샤오미 안 쓰는 참 지금 봅시다. TV 토론에서 이게 1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비호감 1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편가르기 조롱 이런 게 실제로 TV 토론까지 하면서 아주 쐐기를 박았다. 다 봤죠 이제. 그러니까 펜코의 어떤 정치인이 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게 1차 토론에서 드러났다. 싸가지 없는 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불치병입니다. 아니, 극단적이세요. 저는 그냥 폭주족 같았어요. 폭주족. 아 너무 불쾌하고 정말 맞아. 열받았어요. 보고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준석하고 김문수 싸움을 붙여야지. 이준석만 때리면 김문수한테 유리해질 수 있어요. 예. 자, 정청래 의원 SNS인데요. 이게 나 되게 감동이었어. 한번 봐봐. 이별 연습도 해야 하나요? 대선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왔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 지역구 홍대 유세를 하는 동안 저는 광주 유세 중이었습니다. 홍대 유세를 마치고 근처에서 식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식당에서 사인을 한 것을 누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정청래 친구 이재명. 제 이름을 넣어주신 것에 감사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되면 전화하기도 어렵고 만나서 소주 한잔 하기도 어려운 일이라 왠지 친구를 잃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듭니다. 이제 이별 연습도 같이 해야 하나요?
5년 잠시 이별해도 좋으니까 꼭 대통령이 돼서 내란 종식, 정권 교체, 제4기 민주정부 수립해서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정청래 친구 이재명. 이 브로맨스 뭐야 이거? 좋다. 함께 사는 세상 마포 땡땡땡 응원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정청래 친구 이재명. 본인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지. 지금 호남 지원가 있잖아요. 네. 호남에 가면 정청래 의원 인기가 폭발이래. 그래서 이제 거기 투표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데 자기 지역구에 대통령 후보가 왔어. 근데 본인은 정작 지금 호남에 가 있어. 그런데 후보가 정청래 친구 이재명이라고 사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네요. 마차 저때는 오빠 이재명. 선당 후사의 딱 표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유세장 가니까 이재정 국회의원이 그 유세단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 볼 국회의원들을 섭외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섭외를 하면 아유 나 지금 이 지역에서 지지 선언해야 돼. 선거 운동해야 돼. 다들 진짜 그래가지고 바쁘시구나. 옛날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 유세단 사회를 보려고 정말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답니다. 네, 새날도 그래요. 국회의원들 이 대선 국면에서 출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선거운동 때문에 우리끼리 하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공전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상징인 성남의료원을 찾았어. 근데 3,400억을 썼는데 가동률 60%여서 책임져야 된대요. 아휴. 이게 뭐 약간 모자란 애 아니에요?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현 국민의힘 시장이 아니, 운영을 개떡같이 해서 좀 저렇게 된 포인트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포인트가 김지호 대변인 한 말도 맞고 두 번째는요. 병상 가동률이 100% 되면 지금 코로나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병상 가동률이 60%인데 이의 맥락은 뭐냐면 병원을 공공의료원을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적자 나서 이 이야기야. 공공의료원이 흑자내야 돼요? 그러라고 사실 공공의료원이 있는 생각을 거죠. 해보면 평상시에 병원 가동률이 그만 90% 100% 되면은 비상시에는 아무도 환자 더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홍준표한테 진주 의료는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무식해서 그런 거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그럼 대한민국 군대도 지금 흑자가 나야 되겠네 이런 얘기. 그렇죠. 공공의료원이잖아. 이재명 후보가 정치에 발을 딛게 된 딱 그 지점이라 지방선거 때 시장 바꿔내야 돼요. 지금 신상진이가 성남시장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공원은 왜 유지합니까? 공원 맞아. 맨날 돈 만드는데 그냥 맞아. 공원 다 폐쇄해버리고 맞아. 도로도 맨날 돈만 나가잖아. 맞아. 도로 다 폐쇄해야 돼. 다 아파트 집시다. 자, 또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요. 나 이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 위치 선점이 뭐 싶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간절하게 부르는 느낌의 사진. 상사병에 걸렸나 봐요. 정말 이거 잘 찍으셨네요. 아니 저게 한두 군데가 디자인을.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런. 대부분 지역구에 다 그렇고 제가 이제 부평역에 갔더니 부평역 광장에 정말 큰 이재명 후보 저런 현수막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노정면 의원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했어요? 그걸 물었더니 자기가 선거할 때 자기가 늦게 전략 공천 받아서 자기도 거기 못 달았대. 근데 그 한해 3, 4개월 전부터 건물일 줄 알고 세입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달았다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 칭찬합니다 노정면 야, 저 의원님. 표정. 이재명 후보님 뭐 이게 뭔가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제스처예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오래 했대요. 김문수 이세장에 발견된 이상한 여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야? 저 왜 저러는 밑에 걸까요? 보시면 자꾸 마음이 수정되는 분 있잖아요.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내려와요. 아, 나 진짜 저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이상한 전문가 출신이에요. 아니 옛날에 방송 나올 때는 저런 분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었는데 진짜 이게 이상하다. 참 정치권에 와서 망가진다는 게 저런 게 저는 약간 좀 검찰 묻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나 싶은 생각이 맞아. 들어요. 저 왜냐하면 양반 남편이 검찰 출신 아니에요? 네. 검찰 출신 변호사. 아들도 그런가? 검사지. 하여튼 아들이었나? 검사들 상대로 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분 특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네. 그때 왔던 사람이 저분하고 또 저 서민 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사회 검찰에 왔다가 묻은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자, 좀 심각한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기호 의원 저 김문수 자리에 이미 한동훈이 타했죠.
권성동이 다 있죠. 홍준표가 다 있죠. 직접 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슈가 이렇게 되니까 김문수가 정작 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김문수인데 그 유세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누구요? 윤석열이 팔짱 끼면서 내가 도와준다. 김문수인데. 그다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층간 소음인데 김문수 유세하려고 하는 그 차 위에 윤석열의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샤넬백 의혹에 지금 저 김건희가 올라타서 김문수는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아. 디올 가고 샤넬 왔습니다. 박용석 만평 오랜만에 칭찬합니다. 중앙일보. 자, 최경당 만평이에요.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가끔씩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사람도 가끔씩 제정신일 때가 있어요. 자, 1호 당원 이재명 상임선대본부장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한동훈계에서 윤석열, 김건희, 민주당 입당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후보와 동문수학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빅피처가 아닌가. 우열중앙. 김대남 어제 뉴스 나왔던 게 그런 빌드업이었나? 그럴 수 있지.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밟고 가라더니 지금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김문수한테 나를 바꿔 가도 좋다 했는데 정작 바꿔가는 건 이재명 후보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부정선거 영화 관람하면서 그렇죠.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한 7, 80%는 이미 마음이 결정돼 있는 상태로 시작해요. 대선 국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게 튀지 않으면 되게 그래서 징크스 하나가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 선거가 끝났을 때 순위가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안 남을 것 갖고 뒤집으려고 하는데 저기 자꾸 윤석열이가 튀니까 윤석열이가 출마한 줄 알았어. 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지금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해. 임명장 윤석열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함 이재명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일도 도움 안 된다. 우리가 참 잘하고 묻게 있다. 되잖아요. 네. 김문수 씨 사전투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민중의 소리인데 저 뒤에 앉은 사람이 김문수로 추정이 되는데 네. 부정선거 개몽령 지금 윤석열이가 막 영화 틀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지금. 옆에 이영돈인가요? 그런가 봐요. 윤 어게인.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저 이집 극우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죠. 저기 그 영화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배우 탤런트 아저씨. 이름은 생각 안 나. 최준용인가? 아, 네, 맞다. 최준영일 겁니다. 식당 하시는 분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6월 3일 사전투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절대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세요. 아, 이거 좋은 네. 자리예요, 네, 여러분. 꼭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6월 3일 빨간 날이니까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화 상영 끝나고 전환길이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저 포인트 찾아낼지 안 말씀 물어볼게요. 부정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전환길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저는 100% 있었다고 제 오른 손목을 걸겠습니다 했어요. 아, 뭐 잘하고 있네. 네, 왼손인데? 정답. 계속 하십시오. 야야 말을 오른손으로 걸어놓고 왼손을 올리면 어떡하냐. 오른손이 없네. 저게 지금 저 사람의 사진은. 상태예요. 지금 오른손만 걸어야 됩니까? 자기 목을 걸어야지. 아,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임페라토르 싱귤 라리스님 어제 열린 공감에서 새날푸나님이 영화 신명을 홍보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자, 사전투표 이거예요. 여러분 사전투표를 왜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민주주의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기회를 많이 주는 의미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전투표 안 하겠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휘둘려갖고 사전투표 안 하면 누군가는 웃는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좀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나도. 투표 때는 좀 줄도 서야 되고 맞아요. 막 기다려야 되고 뭐 제 이름 찾는데 좀 그런데 사전 투표는 굉장히 좀 간편한 부분이 아무 신분증 있어요. 하나 있으면 아무데나 가도 되죠. 그리고 특히 아무데나 가도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 좋은 게 본투표는 우리 동네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미리 해놓으면 음. 뭐 선거날은
본투표 날은 어디 놀러 놀러 가도 가도 되잖아요.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투표 날 갑자기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예. 나 본투표 안 해본 지 오래돼서 본투표 할 때도 지문 찍나요? 기억이 아니 이렇게 나도. 명단을 가지고 음. 그런 게 아니라 명단을 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이랑 대조를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줄을 많이 서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 사전 투표할 때 자기 지문 인증하잖아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본투표가. 지문 맞아요. 인증했었나? 그리고 기억이 또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은 꼭 사전 투표하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 때 부산에서 검사를 하다가 서울로 발령받아서 왔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사전 투표 날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본 투표를 하려고 전날에 이 투표소가 어딘가 봤어요. 부산인 거예요. 아 진짜? 아. 네. 못했네. 그래서 다음 날 휴가 내고 비행기 그러니까 진짜? 빨간 날이니까 아, 비행기 예매해갖고 진짜. 야. 부산까지 가가지고 어. 투표를 하고 다시 올라왔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투표 인증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런 분들은요 투표 한번 하러 가려면 최소 10시간 뭐 하루 걸리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하고 오잖아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오늘 재외국민 투표하러 가족들 데리고 런던 갑니다. 왕복 10시간이라 호텔 2박 잡았어요. 와. 투표하러 가는 길에 애들 박물관도 데려가고 뮤지컬도 감사하네요. 한번 보여주려고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 대한민국 화이팅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도 꼭 투표해 주세요. 아, 훌륭하십니다. 자, UK 김님. 자 내란 수계가 자유로운 법치국가. 우리야 뭐 백이 있나 삼겹살 살 돈이 있나 식료품 절도해서 지금 막 이렇게 처벌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게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죄가 무거운 내란범도 영화 보러 다니고 보리밥 처먹으러 다니고 계속해요. 맞아. 빨리 구속시켜 주세요. 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이 뜯어 고쳐야 될 대표적인 적폐라고 생각해요. 저 와중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인 거기를 한 것처럼. 자, 임춘택님의 SNS인데요.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윤석열의 지대한 업적. 반면 교사 윤석열의 지대한 업적 1. 화석화되어 있던 민주화 역사를 모든 국민이 알게 산 교육을 시킴. 민주공화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 앞으로 50년은 누구도 쿠데타를 꿈꿀 수 없게 만들었다. 2. 2030 세대가 빛의 혁명, 남태령 대첩, 한남 대첩 등의 주역이 되면서 세대 교체 시작. 686 세대가 뒤로 밀려나면서 한국 사회가 보다 역동적이고 젊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2030 여성이 사회 리더로 부상할 예정. 3.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어 가던 과학기술인, 의사, 개신교인, 군인 등이 극우의 위험성을 깨닫고 중도화되면서 극우 세력과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노무현도 이뤄내지 못한 과업이다. 4. 쿠데타의 주역이자 권력 카르텔인 특수부 검찰, 보수 사법부, 보수 언론, 극우 기독교, 극우 정당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 검찰 개혁에서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까지 할 명분과 추진 동력을 만들어냄. 5. 서울대 법대, 육사 등 명문대 카르텔의 실력과 공공의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줌. 학벌 해체에 명분과 근거를 제공했다. 6.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3년 만에 다 보여주고 탄핵을 자처해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12.3을 시작해 6월 3일까지 6개월이 6년같이 길긴 하다. 야, 진짜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진짜 윤석열은 노벨 평화상감인데? 너 나랑 일 하나 할래? 권성동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자 어저께 그 촛불 집회에서 갖고 오는 게 순대를 보면 멧돼지가 생각난다. 정답. 그러니까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네. 정답. 순대를 보면 멧돼지가 생각난다. 요즘 멧돼지는 룸살롱에서도 구워준다는데. 어저께 한번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했던 게 짤이 저거예요. 비상계엄을 아니 그 부정선거 영화에서도 세 번만 보여줘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니까 자기도 박수 쳤다면서 영화 보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있잖아 왜.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요. 내가 방송하다가 내 방송 못 봐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어쩔 때는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저렇게 훌륭한 말을 했어. 할 때가 있어. 윤석열이가 지금 그 영화 보다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온 거 아니야. 비상계엄을 하니까 그거들이 와 잘했다고 박수 친 거야. 그 영화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기 많이 나오는 거 압수수색이라고. 뉴스타파.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그 영화도 있던데. 본인 뭐 많이 신명? 나와요.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김명. 자, 그다음에 그 천공이 친명 이재명 지지자가 됐다고. 지금 요즘 화제예요. 이재명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나에게 오면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인생 이렇게 사는 겁니다. 참네. 한국 오셨나 모르겠네 이분. 그러니까 바쁘시던데. 지금 저 천공 채널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거 어느 나라 같으세요? 어디예요? 뭐예요? 길거리 사람들 환호하고 있잖아 지금. 한국 아니에요? 차 하나 지나가는데 근데 옷을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닌가 보다. 저기 신천지래요 저게. 아 진짜요? 아. 야, 종교 사이비 종교 무서운 거예요. 와. 무섭죠. 대단하네요. 신천지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내가 싫어할 거야. 네.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게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명품백 도이치 무혐의 검찰에서 지금 이제 부셔져 가고 있는데 이창수 조상원이가 비공개 출장 조사 전문 오토바이로 먼저 간다 욕봐라 하고 사표 내고 갔어 지금. 아직 나간 건 아니에요. 사표 반려해야 돼요. 반려해야죠. 절대 아니, 도망 못 치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150명 가량 되는 친윤 검사 이 150명과 같이 해야지. 맞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들만 도망가는 게 있어요. 네. 네. 자 다음. 자 탈출은 진흥순 해가지고 지금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검사들이. 튜브 한 건 뭐냐 저거. 뛰어내렸는데 네. 물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만둬 하니까 몸이 안 좋아서 정말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아. 딱히 변명도 못 하는 거죠. 이 와중에 그냥 최재훈 부장검사만 쏙 빼놓고 둘이 나가요. 거기도 탄핵은 셋이 당했는데. 그렇지 2명만 했더라고요. 실제로 중앙지검이 그 수사했던 김모희 주가적 팀 있잖아요. 그 수사했던 그 메인들을 고검에서 끌어올렸어. 파견 방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수사하겠다고. 아유 저는 한마디 해야겠네요. 고용곤, 신봉수, 강백신, 그렇지. 호승진 맞아. 절대 사퇴하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라. 잘 다니세요. 진짜.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선관위가 미쳤어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엊그저께 저 민영배 의원도 그 이야기 하시더만 그 투표 공보물 있잖아요. 여기 이재명 빠진 게 그렇게 많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온 거 직접 여기 한번 언박싱. 보세요. 권현문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검증을 한번 해봐야지. 오늘 방송을 해서 사실은 이거 20년 보관하려고 일부러 안 뜯었어요. 내가 보나 이재명 안 찍고 누구 찍겠냐고. 근데 오늘 방송을 해서 내 거 한번 희생해 봅니다. 요거 한 20년 후에 이거 미개봉 이 레어템인데. 미개봉 한번 해볼게요. 아니 선관위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딱 하니까. 그럼. 저도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소품이 개봉했네. 되잖아. 야 이거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오 있네 있어. 또 있네. 당첨. 있네 있어. 야, 김문수 게 없을 수도 있어. 여기 있네. 다 있습니까? 여기 있어. 네, 다 있습니다. 괜히 뜯었네. 없어야 이게 방송거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폐지함으로. 야, 돈 적게 쓰려고요. 사이즈가 이만한 것도 있네요. 네. 우리 송진호님. 네. 준석이도 만만치 않아요. 국무총리보다 나은. 우리 준석이, 준색이. 예. 그다음에 권영국 후보 여기 있고요. 자, 이거 우리 교환이 형. 교환이 형. 너무 소박한데요 한 장짜리? 그리고 우리 구구 선생, 김문수. 야, 나 이제 이게 없었으면 진짜 빡칠 뻔했네. 제일 잘 만들었고 양도 가장 많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재외국민용으로도 저게 발송이 되거든요. 근데 재외국민용 공약이랑 내용으로 채워놓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이거 열심히 김문수 멋있다, 후보, 진짜. 이준석 후보 전부 다 국내 거 재탕.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재외국민용 홍보물 보잖아요. GTX 얘기가 나와요. 외국에 깔아주려고? 국내 거를 그냥 재탕한 거지 그냥. 옷에다가 이름도 못 써놨는데 뭐 뭔데 준비했겠습니까?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고 최동원 선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부산에서 여당이던 민자당, 한나라당 전신이 공천을 뿌리치고 3당 야합에 거부한 노무현과 함께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적도 있는 정의로웠던 사람. 그때 포스터예요.
아, 민주당이네요. 꼬마 민주당일 때인데 아, 그 최동원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뭐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말씀드려도 되고 근데 오늘인가 아마 저 뉴스공장에 박철수 선수가 나왔었다고 이재명 지지했다고 실제로 저런 분들이 꽤 있고요. 저분이 그 선수협의회 회장 초대 회장인가를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노조격이죠. 선수들 권익 보장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선수협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선수를 위한 그 단체로 발돋움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얼마나 탄압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동원을 트레이드 시켜버리잖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최동원 선수의 열렬한 지지자가 조국 대표죠. 아, 그래요? 롯데는 일종의 영혼 같은 거죠. 자, 홍준표 SNS인데 저게 뭐냐면 저 유상범 등이 가서 홍준표는 이재명 지지 안 하기로 했다. 김문수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가 저렇게 써서 그냥 그것도 끝났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와서 좀 지지선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요. 돌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돌아가셨습니다인 줄 알았어요. 나도. 명태균 수사 받아야지. 빨리 와서. 아, 그렇죠. 예. 자, SPC. SPC에서 사망자 나온 거, 우리가 이게 한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렇죠. SPC 계열사 이름들을 좀 불러드려볼게요. 앞부분 알만한 것만.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삼립, 파리크라상, 패션5, 비즌, 샤니,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쉐이크쉑도네, 네.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거의 없어졌어요. 네, 잠깐만요. 퀸즈파크 여기까지. 많네요 정말. 왜냐면은 또 저 업주분들은 또 일반 자영업자세요. 아 그렇네요. 근데 최대한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저렇게 요즘에 이제 이게 양극화인데 막 쓸어 담아. 원래는 지들 것도 아니었어. 쓸어 담아가지고 돈은 벌어 드시는데 안전 문제에 사람이 왜 죽어나가냐고. 빵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중기계도 아니고 자꾸 이런 먹는 거에 돌아가시니까 계속 뭐 피 묻은 빵 먹기 싫다 이런 운동도 우리가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소상공인한테 또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매운동도 하기가 좀 거시기해. 그렇죠. 업주분들도 참 어렵겠지만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 또 싸냐? 우리나라가 지금 채팅창에도 있지만 빵값은 제일 비쌉니다. 얘네들 때문이에요, 사실. 거의 이제 그런 특정 분야에서는 독점 기업이라고 볼 예. 정도로 가격 책정에서 영향력이 막강하죠.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돈 쓰면 사람 안 죽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관계 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맞아요.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맞아. 봅니다. 그 저번에 몇 개월 전인가 정변이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국은 사람 목숨값이 너무 싸다. 너무 싸다. 기업들한테요. 그런 일로 돌아가셨어. 그럼 한 1억 주고 1억도 못 되는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보상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 안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그렇죠. 하겠지.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한 명이 안전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회사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한 500억, 1000억을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미국 실제로 그래요. 아침에 어떤 사람이 가장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가족 누군가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김문수라는 자가 사람 처벌한다고 사람 죽는 거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법이 없어도 이재명 같은 후보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업장 만들면 안 됩니다. 법 강력하게 집행해서 처벌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안전사고는 줄어들어요. 법을 만든다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든다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리 해버리면 다 면죄부가 돼버리잖아요. 법원도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산재 사고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아요. 실제 선고형들이. 맞습니다. 실형 나오는 경우가 합의만 하면 실형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친기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짧은 쇼츠 하나 보시면서
지금 세 분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렇게. 네,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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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선거를 3번 나와서 이겨서 시정 도정을 했는데 제가 한 약속이 95% 거의 그 전후로 지켜져서 제가 공약을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정치인이 공약 잘 지키면 되지요. 거짓말해가지고 공약 이행률이 30% 50%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쓰겠냐고요. 못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약을 많이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행 불가능한 거짓말, 목련이 필 때까지 김포를 서울 만들어주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불가능한 약속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에서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한 게 정상인데 그냥 아파트만 줄창 지어대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 김포가 막히니까 제가 사는 이 계양도 막혀가지고 똑같이 힘들어 죽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1시간 40분 걸려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교통 문제도 화끈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신속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억울한 심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직하고 유능하고 거짓말 안 하고 국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국민을 존중하는 일꾼을 뽑아야지 거짓말을 해서 주인을 속이려고 하는 지배자를 뽑으면 우리만 손해다. 맞습니까, 여러분?